윤혜진이랑 그 꼬마 아이는 그 꼬마 아이는 그래도 강했던 것 같아. 욕을 막 우리 아빠 빙의를 해가지고 유샤게 너무 상처받았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었지. 이거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아유 저예요. 치워나오면 어때? 어? 안개파라니요. 다래끼가 났어요.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나 너 토크쇼 봤거든. 너 선글라스 끼니까 괜찮더라. 앞으로 무조건 선글라스를 끼고 해. 아, 그래갖고 오늘 여러모로 지금 해도 너무 뜨겁고 선글라스를 좀 껴볼게요, 여러분. 엄지훈,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니? 벌써 계약입니다. 2주를 팽팽 놀았어요. 근데 아우 못 나갔으니까 그새 한 게 없어. 나 때는 진짜 초등학교 때 방학하는 거 제일 신나가지고 말이야. 방학 때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추억을 못 만들고 있어. 오늘 저녁에는 많이 오면 썰매 타고 놀고. 그래 우리 집 앞엔 그래도 눈이 오면 언덕이 되니까 잠깐은 썰매를 탈 수 있는 게 그것도 메리트예요. 이 시골의 메리트. 윤혜진 초등학교 시절 어떤 아이였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봐요. 엄마가 기억이 지금 42살이기 때문에 까락까락해. 엄마 9살에는 이게 좀 거슬리네요. 엄마 너무 흉하니 얼굴? 멀리서 보면 잘. 이렇게? 그럼 조팔계 같지 않아? 똑같게요? 윤혜진 초등학교 때 나는 어땠나? 1학년 때 그렇게 해서 입학을 했죠.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얘기했듯이 심장 판막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집에서부터 이제 걸어가는데 꽤 돼요. 그래도 그 어린애가 혼자 걸어가기에는 걸어서 집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성공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전혀 뭐 학업이라든지 막 엄마가 그런 거에 푸시를 안 하고 그냥 걸어만 잘 갔다 와주는 것만 해도 이제 감사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그 내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사실 나는 별로 안 좋아. 놀라지 마라. 별거 아니야. 그 어떤 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튀었던 거죠. 아빠가 쟤는 영화 배우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좀 튀는 상황이 아무래도 남들보다 조금 뭔가 쟤는 다른 애야? 그러면서 이제 그 고깝지 않았던 그 어린 아이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유 없이 그래서 애가 되게 조금 작았어 이렇게. 학교 가는 것도 좀 싫었고 심한 건 아니었고 막 그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시절을 겪게 되죠. 대신 윤준호 씨가 또 같은 연년생 한 달 위비 선배로서 또 친오빠로서 또 윤준호는 전교 회장 뭐 이런 거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오라버니께서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이제 해주면서 내 동생 보고 이래서 항상 오빠들이 날 커버해주고 그런 게 있었어. 학교길에 이렇게 책가방 메고 가면은 걔는 날 좋아했던 것 같아. 5학년 때인데 내가 책가방을 메고 가면 이렇게 책가방 발로 뻥뻥 차는 애들 있지. 책가방 들었다 놨다 그런 경험 있습니까? 해본 적 있습니까? 나 그걸 맨날 당했어. 그러면 이제 윤준호의 친구들이 딱 나타나지. 건드리지 마. 뒤에서 누가 펴가고 들었다 놨다 하면 또 얼마나 또 찡찡 나? 난리 쳤을까? 나?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다고? 무서웠어. 남자애니까. 아 내가 막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맨날 들었던 소리가 정말 행실 똑바로 하라는 소리였거든. 진짜 나가서 행동 똑바로 해야 된다. 너가 행동을 똑바로 안 하면 우리 집은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큰일 나는 그거를 엄청 엄마 세내고 어릴 때부터 너도 마찬가지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연이가 뭐 초등학교 때 얘기 엄마 해줘 이랬는데 그렇게 막 좋은 기억들은 많지 않아. 6학년 때는 되게 재밌게 지냈었고 다니는 선생님도 너무 좋았고 그런데도 어렸을 때 이게 뭔가 한번 상처가 딱 크게 박히면 되게 크게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이 그 이름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거 보면 되게 큰 거지 그게. 지훈이가 9살 되고 이러면서 지훈이도 사실 나랑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지.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 윤혜진이랑 그 꼬마 아이는 그 꼬마 아이는 그래도 강했던 것 같아. 대담함이라는 건 있었던 것 같아. 아기 때부터. 이게 저희 아파트에 저 뒷산에 가면은 뭔가를 세우고 있는 공터 같은 게 있었어. 오빠랑 오빠 친구들이 항상 학교 끝나고 거기 막 다 같이 놀러 가요. 거기를 막 그 산처럼 막 타고 올라가고 장난감 좀 가져가갖고 막 군인놀이 하고 그런 데를 꼭 항상 따라다녔던 아이 한 발로 뛰어넘고 말이다 자빠져서 막 할게 이런 그렇게 되게 과격하게 놀던 애야. 구름사다리에서 올라가서 이제 발로 한 발씩 걷다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란스가 엄청 좋았거든요.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죠. 윤준호 씨께서는 이제 자기 친구들과 함께 공터로 갔고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놀고 있었어요. 갑자기 오빠들이 몇 명이 뛰어와. 혜진아 큰일 났어. 그래서 왜 오빠? 이랬더니 수도관 깡패들한테 당하고 있어. 이러는 거야.
나는 그거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그분께서 항상 저를 지켜주셨고요. 우리 동생 괴롭히지 않게 초등학교 때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난 그때 겁이 없었어. 또 어디에요? 어디 아빠 이랬지. 그랬더니 오빠가 깡패들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또 어디 그 딴 동네 좀 큰 오빠들이 왔어. 뭔가 돈 달라고 그러면서 애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산으로 아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 오빠 여기 매달리는 거야, 윤준호가 혼자. 근데 그 애들이 위에서 오빠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참아? 저는 불의를 보면 못하는 성격이었어. 그게 되게 심했어. 나랑 상관없는 사람도 보면 가갖고 꼴값을 떨면서 약간 참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내 오빠인데 이거 내가 가만둬? 아, 운동신경 끝났던 애야. 산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 거지. 오빠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다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내 오빠는 내가 구한다. 그래갖고 윤준호의 엉덩이를 올립니다. 머리로 올라가 오빠. 깡패 위에 있었지. 욕을 막 했어. 지금 경찰 불렀다면서 막 이렇게 하고 올려고 오빠를 올리고 그 깡패들한테 우리 아빠 빙의를 해가지고 이 새끼! 이 새끼! 근데 그 도망가더라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내 윤준호 씨를 구해냈습니다. 그 산에서 떨어질 뻔한 사람을. 그럴 수가 있나? 준호한테 한번. 오빠 인정해지. 오빠 이거 확실히 기억해요. 전부 그 오빠 친구들이랑 동생 짱, 윤혜진 짱. 그럼 또 이제 학교 가면 또 약간 또 위축되어 있는 그때부터 뭔가 되게 돈독한 남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키웠었던 것 같기는 해. 너무 친구처럼 지냈거든. 예를 들면 이제 연애 상담이거나 무슨 어떤 것들을 그냥 진짜 베프랑 하는 얘기를 나는 되게 친오빠랑 되게 다 하는 스타일이야. 좀 이런 남매가 흔치는 않은 것 같아. 나도 봤을 때는. 6학년이 이제 오빠는 먼저 졸업을 하잖아. 남은 나의 홀로 된 6학년 생활이 1년 있잖아. 그게 너무 오빠 없이 괜찮을까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도 너무 잘 만나고 최경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요. 혹시 이거 최경 선생님 밥 주걱 들고 다니면서 저희 때리셨잖아요. 이렇게 체벌도 그때는 있었거든. 근데 막 심한 게 아니라 주걱 갖고 다니는 선생님이 딱 이 트레이드 마크였어. 얼굴도 너무 예쁘고 그랬던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 너무 보고 싶은데 찾을 길이 없네요. 그러고 이제 그 중학교로 가게 되죠. 거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안경파도 있었고 또 무서운 학교였는데 오빠는 학교 다닐 때 뭘 잘했어? 어떤 과목을 잘했어? 나 잘하는 거 없어. 오빠는 그림 잘 그리잖아. 그나마 국어를 좀 잘했어. 확실히 볼까 국어? 국어 잘했어. 근데 국어 잘했어. 아니 누가 잘했대요? 그나마 성적이 제일 잘 나왔어. 미술을 인정하는데 국어는 내가 인정을 못하겠는데요? 아니 국어는 잘했어. 아 진짜요? 아유 놀랍네요. 나는 몸으로 하는 건 다 잘했어. 뛰어와가 날라가고 빡 뛰는 거 있지. 멀리 다리 이렇게 두 번씩 날라 공중에 뭐 달리기 거기서 이제 체육 시간에 뽐을 내기 시작하지. 우리 학교는 이제 학년별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내가 이걸 확인하려고 중딩 애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체육대회가 없었대. 기억을 아무도 못해. 어떤 마지막에가 확실히 있었대. 하나라. 내가 그 기억이 분명히 나거든. 계주를 이어 달리기. 각 반에 이제 딱 평소 체육 실력에 따라서 후보자들이 뽑히죠. 그럼 이제 싹 나는 이제 또 딱 뒤에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내 이름이 나올 거거든. 윤혜진이한테 혜진이 해야 돼 혜진이. 이런 거 있잖아. 마음속으로는 내가 뛰어줘야지. 근데 이러다가 이제 후보에 딱 이제 이렇게 딱 올라가. 나는 후보 같은 거는 라스트에 누가 뽑히냐에 이제 또 그게 관건이거든. 이어달리기에서 라스트는 꽃이거든. 역전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 라스트의 무게감이라는 거는 엄청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게 학년 전체가 다 보는 거고 학문으로는 일단 그걸 다 본단 말이야. 선생님들도 그때는 이제 좀 보게 해주고 이래. 이어달리기 이제 딱 시작되지. 아니 근데 그날따라 우리 팀들이 계속 뒤처지는 거야. 그래갖고 야 이거 안 되는데 막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렇게 몸 풀면서 막 발목 돌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앞에 애들한테 막 화이팅 막 뛰어 이러는데 이것들이 계속 쳐서 꼴등을 하는 거야. 망했다. 이건 나 아무리 라스트가 아무리 잘하는 애가 있어도 앞에 그렇게 말려가지고 차이가 이렇게 벌써 이거 되면 사실 이제 이거는 포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는 지금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그 위축됐던 어떤 나의 상처와 이런 거를 안고 뛰면서 다 이거를 다 버려버리자. 머리를 운동화 끈 딱! 운동화는 뭘 신었나? 나이키죠. 무조건 나이키지. 그래갖고 이제 딱딱딱 달려와. 그럼 막 이거 알지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빡 뛴다. 보폭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놈. 다다다다다다다 함성들이 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함성의 힘이라는 거. 그 함성이 그때부터 빠진 거야. 내가 발레할 때도 그 함성의 무비는 이게 있는데 어라 이러면서 힘이 막 나. 또 뛰어. 앞에 가서 한 명 또 있어. 또 추월해. 우와 하고 한 명이 더 커져. 이게 한 명씩 제칠 때마다 그 함성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했다가 했다가 마지막에 한 놈 남았어. 정적이 흐름.
이성적이라는 건 모두가 지금 이 긴장 속에 초집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기운을 띄면서 다 받아. 내가 이겨줘야 돼. 마지막 드디어 정말 꼬린 때가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둘이서 이거 하나만 이것만 젖히면 나는 내가 모두를 살리는 거야. 해서 마지막에 꼬린 이 끈을 내가 내 허리에 안기고 쓰러지죠. 이거는 이거의 쇼맨십. 이 순간이 지나면서 꼬린 하고 0.1초 있다가 함성이 교실에 있던 애들 머리 빼고 막 쟤 누구냐 머리긴 해. 저 윤혜진이에요. 뒤집어진 거죠. 근데 이게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나만 기억을 해. 너 꿈속에서 있었던 일 아니야? 나는 이거 확실히 기억하거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1등인지 2등이었던지 약간의 기억이 없는데 1등이었던 것 같아 분명히. 왜냐면 나 진짜 난리가 났거든. 역전도 되게 그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 2등이라도 그렇게 역전해서 2등을 한 거는 네가 진짜 대단하다 이 소리를 내가 그건 너무 기억을 하는데 그냥 1등으로 해줘요 여러분. 그냥 1등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안개파들의 주시도 그때부터 받게 된 거야. 그리고 또 학창시절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귀를 여시고 감독님은 잠깐 귀를 닫으시고 첫사랑이라는 게 있죠. 2학년 올라가자마자 4월 1일 저는 2학년 1반이었고요. 1학년 저희 신입생들이 다 들어왔죠. 만조를 한대. 선생님들을 속여먹는다고 반 바꿔치기를 합니다. 근데 1학년 1반과 반을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때도 긴 머리를 휘날리는 전교의 한 명. 그때 굉장히 유명한 친구가 한 명 들어옵니다. 이름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군이 들어와요. 그 군은 키가 중학교 1학년인데 183입니다. 이미 얼굴이 작아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초등학교 때 항상 전교 1등만 하던 그 친구가 1학년 1반이 됐더라고요. 공교롭게도 2학년 1반과 1학년 1반이 반바꿔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유명한 그 친구를 그날 처음 보게 되죠. 쟤야? 잘 모르겠는데 왜들 그러는 거야? 제가 본체 맞지? 귀를 닫으랬더니 너무 아예 닫으셨나봐요. 정말 질투하십니까? 아니죠. 아니 뭐 핸드폰만 들여다 보고 계시면 실망하십니까? 아니 귀를 닫으랬대. 아니 들어보세요. 당신의 와이프가 어떤 여자였는지.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친구의 친구가 찾아와요. 쪽지를 딱 건네줍니다. 나 아무개인데 전화번호 누나 좋아한대요. 이 말을 남기고 떠나죠. 그 친구가 바로 그 유명한 그 친구예요. 여보세요. 강남바닥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저한테 반했다고요. 그랬어? 좋았겠어. 나는 별로 그렇게 잘 몰랐다가 이렇게 이런 걸 받으니까 그다음부터 주시하게 되는 거야. 키가 크고 눈썹이 아주 시커멓게 진해요. 그리고 공부가 전교 1등인데 그 학년 싸움 짱으로 또 재패를 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아닙니까? 이 친구가 계속 저한테 연락을 오게 되죠. 자식 나라고 하지 않더군요. 나는 근데 학교 끝나면 무조건 발라학원으로 가는 애니까 얘랑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해봤자 집에서 전화통화 뭐 한 30분. 그때 이제 집 전화로 쏙닥쏙닥. 다음에 학교 가면 복도에서 마주치면 아는 척도 못하는 거야. 쑥스러워서. 창문 밖에 내가 체육하고 있으면 나한테 그럼 또 나는 그거 보고 나 어떡해. 그럼 애들이 야 쟤도 본다. 아니야. 쟤 뭘까 떨어져요. 근데 그때 그게 그렇게 설렌다. 뭔지 알지? 낭만도 없었어. 남녀공학이 아니었잖아. 직접적인 만남은 못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마주치거나 전화통화는 하는 사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진짜 한 번은 만나보자. 학교 끝났고 음마상가 앞으로 자기가 오겠대. 그게 얼마 만이야? 그게 그래도 몇 개월 만이지. 넌 진짜 되게 이상하다. 아니 오빠 왜냐면 봐봐. 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뭘 알아. 뭘 사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서로 좋은 마음은 있는데 나는 그래서 학교 밖에서 남자를 만나면 되게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애였어 그때. 진짜 발레밖에 몰랐으니까. 난 그때 노래방만 가도 진짜 큰일 나는 애인 줄 알았거든. 그리고 음바상가로 온대. 떡볶이라도 먹자는 거야. 나 근데 떡볶이를 어떻게 먹으면 미쳤냐 지금. 먹을 게 어떻게 들어가. 나 발발발발 떠는 거야. 왜 그러는지 몰라. 그 친구가 좋았던 거 사실 반. 이성 친구라는 거를 이제 처음 뭔가 밖에서 만나본다는 거 설렘 반. 그래가지고 삐삐가 와요. 빨리 와. 거울을 수백 번을 쳐다보고 나가는 거지. 지도 말도 못해. 만나자고 하도 지도 어색하고 나도 어색하고 막 그냥 이렇게 걸으면서 빵집 이런 거 들어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음마상가를 배회했어. 그 앞에 계단과 팽팽과 둘이 앉아가지고 뭐 학교 쓸데없는 얘기하고 넌 공부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근데 싸움은 왜 해. 거기 꼭 그렇게 싸움하고 다녀야 돼. 막 이런 것도 잔소리를 또 했네. 거기서 막 손이라도 잡을 법도 하잖아. 그런 거 진짜 전혀 없었고 그 친구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가자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갔는데 걔가 어깨동무를 한번 이렇게 슬쩍 하려고 그랬는지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는지 아니 저기요 자꾸 먼 하늘만 보세요 아니 이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서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이렇게 딱 뿌리친 거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집에 가고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멀어졌어요. 그 아이는 상처를 너무 받았대. 한 번 만났는데 그 한 번에 쫑이 나는 거야. 멀어지고 나는 고등학교로 갔고 유학을 가고 그 친구는 남아서 안개파의 전설이 됐다는 얘기가 들었어. 들어와서 들리는 소식에 네가 음마상가에서 나한테 그거를 네가 떠나고 1년 내내 그 친구가 얘기를 했대. 너무 팔리고 너무 상처받았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었지. 되게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아빠 만난 거는 둘사랑이야? 둘사랑이 아니라 아빠 만난 게 진짜 첫사랑이지. 왜냐면 아빠랑 결혼을 했잖아. 오빠는 첫사랑 얘기 좀 해봐. 난 첫사랑이 없어. 그 도시락 그 부잣집 그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초등학교 때 왜 얘기? 얘는 무슨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얘기했지. 첫사랑이 지금 없다고 나한테는 왜 얘기를 안 해요? 딸 붙잡고 자기 첫사랑 얘기를 하는 아빠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금시초문인데요. 반찬을 그 당시 우리 막 김치 깔아 갖고 하고 그러는데 걔는 샌드위치에 스프 같은 걸 싸왔다니까. 부잣집 친구구나. 어. 그래서 왔었습니까? 아니 그게 받아쓰기 같은 거 보면은 서로 짝이랑 바꿔갖고 채점하잖아. 난 다 틀린단 말이야. 아까 국어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때는 국어라고 채점해 주잖아. 다 너무 틀려. 많이 틀리면은 선생님이 뭐 그런 점수가 있어 커트라인이. 근데 나는 무조건 다 틀리는데 나는 그냥 별로 그건 신경 안 썼는데 걔는 그걸 되게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답을 막 고쳐줬어. 오빠 거를? 응. 오빠를 좋아했나 보네. 모르겠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었어. 난 뭐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 혼날까봐. 혼날까봐. 얘 혼날까봐. 얘 착한 앤데 그 마음이 아플 거야. 도시락 반찬도 더 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마음인 거지. 불쌍해 보였어. 불쌍해 보여서는 아니야 그게. 고백이라도 해보지 그랬었어요. 에이 근데 그게 아니었지. 너무 어리고 그러다가 걔는 그 다음 학년에 반 바뀌고 이사를 가서 저기 부산으로 떠났어. 야 이건 드라마에 나오는 무조건 그 뻔한 레파토리인데 무조건 이사 가서 헤어지는. 진짜로. 뭐 만났대 아빠가? 친구 만났다고 어허! 커서. 계속 해봐요. 야, 너 어디까지 들었어? 커서 같이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걔가 이제 부산에서 산대. 그래갖고 걔네는 반장이고 막 아람다니고 친했어 둘이. 근데 나중에 그 부산에 산다 해서 걔가 연락돼서 간다 해서 같이 갔었어. 걔가 할머니랑 살았나? 근데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뭐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다시 또 그냥 서울 밥만 왔어. 얻어먹고 왔군요. 아, 그리고 그리고- 그게 끝이야. 싱겁다. 너무 아빠답다. 생일이면 막 애들이 그날 집으로 가잖아. 선물을 다 사갖고 가는 거야. 근데 나는 돈이 없는 거야. 근데 그래갖고- 이거 또 슬픈 얘기 시작됩니다. 항상 얘기하면 슬퍼요. 눈물을 맺혔어요. 딴 여자 얘기하면서 지금 울면서 이게 얘기하기 지금 이거 지금 파국이다. 그 마음을 알겠어. 아니. 그 아름다운 추억이지. 아니야 얘기 안 할래. 또 울라 그래 지금. 좀 찾아가. 엄토형이 쳤어요. 잡으러 갑시다. 발렌타인데이 때, 야 이거 윤준호 인기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집에 초콜릿 박스부터 선물이 연예인이에요. 오빠는 초등학교 내내 그랬어. 전성기였지. 중학교로 가면서 애가 망했어요. 여드름이 확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용해졌는데 와 초등학교 때는 모은 인기가 3월 14일이 되면 집 앞이 평소 때보다 더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사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윤준호 맨날 놀려. 2월 14일과 3월 14일의 온도차란 꺼! 열받네.